엔저 현상으로 일본을 찾은 관광객들이 후지산을 찾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에서 찍는 사진이 SNS에서 핫플로 유명해지며 해당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현지 뉴스인 FNN의 보도에 따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차를 세워두고 길게 사진을 찍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가림막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관광객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일상에 익숙한 한 사람으로서도 불편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FNN의 조사에 따르면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는 관광객 유치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지만 다른 일부는 일상의 불편을 호소하며 관광객들의 행동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1명의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찬성 16명, 반대 15명으로 나타나 매우 팽팽한 상황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갈등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갈등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전 지난 여행에서 좀 불편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20대 루이즈라고 합니다. 한국의 20대들도 졸업을 앞두고 인턴 생활을 하죠. 저도 바쁜 대학 생활과 인턴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맞이한 여름 휴가.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제 자신에게 한 번 제대로 된 휴식과 새로운 경험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달 동안 휴가를 쓸 수 있어 장거리 여행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휴가로 아시아 여행을 계획하며 여러 나라를 고려해 보았습니다. 태국 음식은 정말 좋아하지만 방콕의 덥고 습한 날씨는 여행을 힘들게 할 것 같았고 대중교통의 불편함도 여행지에서 제외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잠시 고려해 보았지만 여행하기에 좀 더 편한 일본과 한국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엔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져서 처음에는 일본 여행만을 고려했었어요. 하지만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기에 기왕이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다채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연달아 여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계획을 SNS에 공유하자마자 친구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자신도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일부는 한국을 먼저 방문한 후 일본을 여행할 계획이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비행기로 단 2시간 거리에 있어 두 나라를 함께 여행하기에 정말 수월한 조건이었습니다. 전 일본을 더 좋아했기에 일본에서 3주, 한국에서 일주일을 지낼 생각이었어요. 한국 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일본이었거든요. 제가 일본 문화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일본 만화책이 몇 권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우연히 집어든 게 시작이었죠. 그 만화책은 마법 소녀의 모험을 그린 이야기였고 저는 그 화려한 그림체와 흥미진진한 스토리에 바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본 만화책을 빌려보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과 영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말 저녁이면 TV에서 방영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놓치지 않고 보았습니다. 드래곤볼, 원피스, 나루토 같은 작품들은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친구들과도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지곤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공통된 관심사로 자리 잡았죠.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일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튜디오 지브리의 이웃집 토토로,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같은 영화들은 아름다운 이야기와 환상적인 세계를 통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다양한 문화 요소들, 예를 들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 다도 문화, 그리고 일본의 축제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문화를 좋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어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선택 과목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독학으로도 일본어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일본을 너무 좋아하자 부모님이 함께 가족 여행으로 일본을 가게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꾸던 일본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도쿄의 화려한 도심, 교토의 고즈넉한 사원, 오사카의 맛있는 음식들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고 저는 예의 바른 그들의 환대에 감동받았습니다. 너무나 가고 싶었던 일본에서의 기억이 좋아서인지 지금도 일본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행복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먼저 가기로 결정하고 더 오랜 기간 머물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건축물들과 자연 경관에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교토의 고요한 사찰과 도쿄의 화려한 넌사인이 어우러진 거리가 저에게는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 몇 가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제가 가족 여행을 온 것은 코로나 이전인데 몇 년 사이에 분위기가 바뀐 것일까요? 제가 가고 싶었던 식당을 찾기 위해 길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본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개인의 사적 공간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느껴져서 말을 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일에 몰두해 있고 낯선 이와의 대화를 꺼리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받아주실 것 같은 사람에게 길을 물어봤는데 흔쾌히 자신이 가는 가게를 알려주셨습니다. 용기를 내어 길을 물어본 한 사람이 우연히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원하던 식당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맛본 스시는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정교한 손길로 완성된 스시는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그 맛은 제가 그동안 먹어본 어떤 스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행하는 동안 느낀 일본인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친절함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일본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커지는 것 같았고 그로 인해 외국인에게 조금 더 닫혀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관광지에서 두드러졌는데 때로는 눈치를 보며 행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약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일본을 선택한 큰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을 좋아하게 된 시작, 바로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봐온 수많은 애니메이션이 일본에서 만들어졌기에 이번 여행에서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도쿄의 아키하바라 지역은 애니메이션과 만화 팬들을 위한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애니메이션 상품과 피규어, 관련 서적들이 가득한 상점들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특히 한정판 굿즈를 발견할 때마다 느끼는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음식 문화는 제게 조금 힘든 도전이었습니다. 일본 요리의 다양성과 섬세함은 잘 알고 있지만 생선 요리가 주를 이루는 식단은 제 입맛에는 다소 버거웠습니다. 초밥, 사시미, 그리고 다양한 해산물 요리는 처음 몇 번은 신선한 경험이었지만 매일같이 생선 요리만 접하다 보니 점차 그 맛에 지쳐갔습니다. 특히 생선 특유의 비린내가 강한 요리는 제가 견디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지만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바로 근처에 있는 유명한 라멘 가게로 향했습니다. 라멘 가게는 이미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는 약간의 대기를 한 후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멘을 주문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메뉴를 보고 주문을 하려 했는데 점원이 영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본어로 기본적인 인사말과 주문을 해보려고 했지만 발음이 좋지 않아서인지 점원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결국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현지인이 도와주셔서 겨우 주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저희를 힐끔힐끔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를 외국인이라서 다르게 대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라멘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 그런 시선을 받으니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라멘이 나왔고 맛은 정말 일품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손님들보다 우리의 주문이 늦게 나온 것도 그렇고 점원이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계산을 마친 것도 조금 서운했습니다. 이번 일본 여행을 통해 저는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항상 즐겁고 편안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각 나라의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여행의 경험을 달라지게 하는지를 몸소 체험한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대에 부풀어서 일본 여행을 온 것인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서 아직 2주 더 지내야 하는데 처음의 기대감과 설레임보다 왠지 모를 속상함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엄마에게 이야기하자
엄마는 일본에서의 일정을 변경해서 한국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K-드라마 팬인 엄마는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엄마는 한국은 분명 다를 거야.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다시 여행 준비하던 설레임으로 잘 보내고 오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의 긍정적인 말씀을 듣고 나서 저도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제 다음 여행지인 한국으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일본과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며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고 있습니다. 다음을 기다리며 다시 힘이 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저에게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줄지, 어떤 인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그 기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첨단 기술과 현대적인 인프라는 일본과는 또 다른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은 이곳을 여행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인들의 친절한 안내와 영어 소통 능력은 일본에서의 경험과 비교해 훨씬 수월했습니다. 길을 물어볼 때도 호텔을 찾을 때도 너무나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생각보다 영어도 너무 잘해서 놀랐습니다. 전 치킨 음식을 진짜 좋아해서 한국의 치킨을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치킨을 맛보고 나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호텔 근처에 있는 치킨집이 서울에서도 인기 있는 치킨집이라고 해서 가본 것인데요. 처음 한국식 치킨을 주문할 때 고민하자 직원분이 프라이드 치킨과 양념치킨 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한국식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양념을 먹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킨이 왔습니다. 저는 그 특유의 향과 모습에 이미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치킨이 서빙되었을 때 그 크리스피한 겉면과 속살의 촉촉함은 보는 것만으로도 입안이 군침을 돌게 만들었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물었을 때 그 바삭함과 고소함이 어우러진 맛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 거야? 저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치킨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다양한 양념 소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양념 치킨 소스의 맛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낯설어서이겠죠.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그 맛이 처음에는 입맛에 맞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한 입 먹어보고는 그 우려가 기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달콤하고 살짝 매콤한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제가 먹어본 치킨 중 이렇게 완벽한 맛의 균형을 자랑하는 치킨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맛은 정말 척할 수 없습니다. 찐으로 맛있다고 느껴지는 이 치킨은 마치 예술 작품과 같았습니다. 특히 닭다리를 먹었을 때 그 육즙이 넘치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한국인들의 음식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창의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진짜 똑똑하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간단해 보이는 치킨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맛과 정성을 담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져서 저는 매일 다른 종류의 치킨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각각의 치킨마다 독특한 맛과 특색이 있어서 매 끼니가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의 치킨은 단순히 식사를 넘어서 저에게 즐거움과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바삭한 치킨과 시원한 맥주를 먹으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은 계산을 할 때였습니다. 치킨을 다 먹고 나서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카드를 내밀고 결제를 시도했는데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긁었어요. 당연히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다시 시도해 보았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가게 주인과 손님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어서 더 당황했죠. 이때 한 친절한 한국 어르신이 다가오셨습니다. 어르신은 상황을 파악하시고는 저에게 다가와서 외국인인 것 같은데 카드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르신은 제가 카드 결제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셨던 겁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은 제 카드를 받아서 단말기에 제대로 삽입하고 다시 결제를 시도해 보셨지만 이번에는 카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난감했는데 어르신께서 걱정 말아요. 내가 결제해 줄게요. 라고 하시더니 자신의 카드로 결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감사한 마음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분께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하던 중 어르신은 저에게 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내 딸이 지금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데 가끔 딸 생각이 나서 외국인들을 보면 돕고 싶더라고요. 아무 걱정 말고 즐거운 여행 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게 한국에서의 여행 중에 따뜻한 도움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딸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고 들어서 제가 돌아가서 보답을 하고 싶었는데 부담 주기 싫으시다며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저만 카드로 곤란을 겪은 줄 알았는데 다른 외국인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이미 NFC 단말기를 통한 접촉식 결제가 일상화되어 있고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는 QR코드를 이용한 결제가 매우 보편적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던 저로서는 한국에서의 카드 결제 방식이 다소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삼성페이나 애플페이와 같은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이 많이 확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 절차와 신용카드 연동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국 내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스마트폰 결제를 시도해 보려 했으나 한국 번호가 없어 이용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 여행자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점으로 결제 과정에서 불편함을 주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때때로 쇼핑이나 식당에서의 결제를 번거롭게 만들었고 더욱 효율적이고 간편한 결제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것 같습니다. 특히 번화한 관광지나 대형 쇼핑몰에서는 빠른 결제가 필수적인데 실물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절차는 때로는 시간 소모가 크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관광도 선진국이 되려면 이러한 부분은 조금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생활과 여행은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카드 결제에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것을 상쇄할 만큼 많은 매력적인 요소들이 존재했습니다. 문화, 음식,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력은 한국을 매우 매력적인 여행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외국인에게 더욱 친절하고 접근하기 쉬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면 이러한 작은 불편함들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시스템의 차이를 경험하며 저 스스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그 어르신의 친절함을 기억하며 더 많은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이었고 이 경험 덕분에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도 저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비슷한 음식을 보았던 경험이 있어서 한국의 육회에 대한 첫 만남은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접했던 육회는 그 신선한 맛과 독특한 텍스처가 인상적이었는데 한국에서의 육회 비빔밥도 분명 비슷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많은 전통 음식들을 시도해보고 싶었고 그 중에서도 육회 비빔밥은 특히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한 식당에서 육회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그릇에 담긴 다양한 색감과 식재료들이 섞인 모습은 처음엔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직원분이 육회의 신선함과 품질에 대해 설명해 주시며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맛있는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육회는 국내산 최고급 고기만을 사용해 만들어지며 특히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고소함과 부드러움이 매우 인기가 높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저하면서도 직원의 권유대로 비빔밥을 고루 비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첫 입을 먹는 순간 예상과는 달리 비빔밥이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이 굉장히 고소하고 풍부했습니다. 각각의 재료가 갖는 독특한 맛과 향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의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란 것은 물론 처음엔 거부감을 느꼈던 육회가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제가 가졌던 육회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육회의 신선함과 그 맛의 깊이는 점점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식사가 끝날 무렵엔 이미 육회의 팬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한국의 육회만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것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음식에 대한 편견을 깨고 새로운 맛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육회 비빔밥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한국 문화의 일부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과정이었으며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다른 한국 음식들에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육회를 다시 맛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생활하며 미식의 나라답게 다양한 요리를 맛보았지만 한국에서의 육회 경험은 또 다른 발견이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프랑스의 스테이크 타르타르와 한국의 육회는 꽤 비슷한 점이 많네요. 스테이크 타르타르는 생고기를 곱게 다져 양파, 케이퍼, 그리고 생달걀 노른자와 함께 곁들여 먹는 프랑스 음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빵 위에 발라 먹거나 감자튀김과 함께 제공되곤 하죠. 프랑스에서 이러한 요리는 날것의 식재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식가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생고기라는 점에서 일부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유니크한 맛과 질감은 분명 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한국의 육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여 처음 육회 비빔밥을 맛보았을 때 그 고소하고 풍미 깊은 맛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육회의 신선함과 어우러진 여러 조미료들이 만들어내는 맛의 조화는 한국 음식의 깊이를 새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나라의 음식이 이토록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생고기를 활용한 요리를 즐기면서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맛을 특별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스테이크 타르타르가 좀 더 정제된 유럽식 테이블에 어울리는 반면 한국의 육회는 보다 강렬하고 직접적인 맛의 표현을 통해 한국인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거겠죠. 이런 발견이 여행에서 느끼는 또 다른 즐거움 같습니다. 일본에서의 한 주와 한국에서의 한 주는 정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일본도 여행하기에 좋은 곳이지만 한국은 일본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녔습니다. 남은 2주에서의 한국 여행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남은 2주를 서울에서만 지낼지 다른 도시를 갈지 조금 고민인데요. 2주 더 여행하고 또 사연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